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젯밤 9시에 한미 무역 협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인데 첫 테이프는 잘 끄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바로 스캇베센트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았다. 한국이 원하는 것들 정확히 잘 들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 1시간 전쯤에 우리 쪽에 한국 쪽에 기자회견 협상이 있었는데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자신감 넘친 모습이었습니다. 할 말 다 전달을 했고 기본 틀도 다 마련을 했다.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아마 이제 앞으로 빠르게 조율해서 7월이 영민 매니저 상호관세 유예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7월 초 차기 정부이기도 하고요. 패키지 딜로 정리하겠다. 좋네요. 오늘 할 네. 만큼 다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간밤에 긍정적인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중 하나가 이제 2+1 이제 투. 상호 네, 협의에 네. 대한 네. 이제 결과물인데 어쨌든 일단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민감한 네. 사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과는 상당히 대조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상호관세 유예가 이제 끝나는 7월 달에 이제 패키지 딜로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제 원스톱 번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끝내자. 네. 그런 사례가 지금 인도예요. 인도는 거의 지금 타결 어, 직전까지 이제 예. 왔다라고 얘기하고 예.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중국의 공급망을 이제 배제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 인도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얼마 전에 인도 그렇죠. 모디 총리하고 날아갔죠. 막 통화하고 네. 올해 안에 인도 방문하겠다는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애플도 중국 시장에서 생산량을 줄이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인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지금 이제 원스톱 딜이 이제 체결될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협상 얘기까지 이제 같이 좀 해줬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간밤에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좋았던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네. 이제 6월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7월에? 패키지 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윤곽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 우리가 할 말 다 전달했다고 하는데 최상무 부총리도 그렇고 안덕훈 장관도 그렇고 자동차 쪽 네, 많이 맞습니다.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잘 풀린다면 혹시 네. K자동차 오늘 국내 증시도 좀 훈풍 좀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 이제 방미길에 올랐을 때도 이제 우리가 가장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제 자동차세계 이제 관세를 좀 네. 완화시키는 게 이제 가장 핵심 어떤 키워드가 아니었나라 예.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것들, 뭐 조선이라든지 특히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네. 그거는 스카파이스 재무장관도 한국의 협상 카드는 알래스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고 또 그리고 이제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알래스카가 우리의 어떤 패키지 중에 하나고 또 핵심 협상 카드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협상 카드를 내민 것 자체가 자동차와 특히 이제 앞으로 있을 반도체 관련된 관세를 완화시키고 특히 네. 이미 관세가 발효되었던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근데 사실 철강 알루미늄은 이미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제 배제한다고 했을 때 자동차에 이제 관세 완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않았나. 거기서 이제 현대차 정의석 회장이 최근에 백악관 가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모든 부분에서 관세를 면제시키겠다는 발언도 있었고 그래서 네.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순조롭게 알겠죠. 대화할 네. 대화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당근책과 또 협상 카드로 알래스카 프로젝트 쪽에 어떤 대규모 투자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이제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방위비 증액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아니지만 일본이 이미 2배로 올려준다고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에 어떤 상응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조선이나 또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다방면으로 지원을 많이 할 테니 어느 정도 좀 완화를 시켜달라는 어떤 뉘앙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스카파이스도 굉장히 좀 만족을 먼저 말했어요. 맞습니다. 어젯밤에.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미 미리 보는 사실상 한미 상호 협의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협상이 잘 이루어졌고 7월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최종 타결이 되지 않을까 좀 그 기대감이 오늘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훈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는데 영민 매니저 네. 안 알려주는데 최성호 부총리는 제가 좀 궁금한 건 우리 알래스카 그 가스 네. 프로젝트 말이에요. 그 60조짜리인데 지금 우리랑 일본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랬잖아요. 네.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우리 오늘 가스관 관련주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동차 관세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이제 투자를 그렇죠, 하겠다라는 우리가. 걸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냐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는 게 알래스카 예. 프로젝트가 이게 5년, 10년 프로젝트가 아니고 사실 수십 년이 걸릴 그렇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프로젝트여서
일단 하겠다라고 세게 얘기를 하고 네. 나중에 어찌 될지는 우리가 이제 뭐, 어. 뭐 그때 가서 알아서 네, 한다. 아. 왜냐면 지금은 좋은데요? 네. 일본도 지금 뭐 수천조 원씩 막 투자 얘기를 지금 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네. 그게. 우리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뭐 지금 당장 돈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전향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민간 차원에서도 분명히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태원 회장이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특히나 우리나라와 일본이 미국산 LNG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쟁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협상하는 우방국의 입장에서 봤을 둘이 해야 때는 돼요. 같이 네.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뭐 지금 당장 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세게 얘기하면 세게 얘기할수록 좋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는 아직 품목 관세가 부과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협상을 하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네, 없는 그러니까 것 지금 같아요. 가장 쟁점은 네.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부과되어 있는 25%의 이 고율 관세를 풀어내느냐 마느냐 이게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다.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 언급이 없었다라는 거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번 협상의 이제 최종 타겟은 목표는 우리는 이제 자동차 관세 풀어내는 거, 품목 풀어내는 관세. 거. 그게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조선 쪽도 그렇고 알래스카 프로젝트도 그렇고 우리가 전향적으로 미국에 이제 지원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해라. 밝히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자, 영민 매니저는 아예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라. 우리가 네. 그 전략을 하면서 네. 자동차라도 따내라. 이제 이렇게 제언을 해줬고 준호 매니저. 네. 조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어제 HD 라인들, HD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실적이 네. 어마무시하게 나오면서 뭐 맞습니다. 대차 공매도 다 깨 부신 것 같거든요. 네. 이미 뭐 통상협의에서 이미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실적이 잘 나왔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고 세론이 나왔는데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 협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적용되면서 더 강한 그쳤죠. 모습을 네.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은 계속 쇼커버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네. 오히려 대처 장고 비중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매도 세력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번에 어떤 한미 간의 통상 합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 카드가 조선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 관련된 어떤 대규모 수주라든지 아니면 또 MRO 관련된 협력 아니면 선박건조 관련된 협력 이런 것들이 계속 긍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공매도 세력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조선 섹터의 어떤 이제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가격적인 부담감은 사실 있는 거는 또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사실이고 오히려 조선은 근데 오히려 우리한테도 윈윈인 게 윈윈이다. 대규모 이제 수주를 따낸다고 했을 때는 조선사들의 입장에서도 좋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국가원하게 이제 특히 LNG선 관련된 수주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선 섹터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일단 이제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는 약간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관련된 뭐 HD 계열사들도 같이 한번 시세가 좀 분출되기도 했고 뭐 일승을 비롯해서 조선 네. 기자재 기업들까지도 같이 이제 흐름이 나오죠. 근데 당분간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약간의 이제 관세 관련된 어떤 리스크에도 약간은 좀 이제 피난처 역할을 했었었고 또 사실상 지금 관세의 협의, 협상. 무풍지대 네. 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선 섹터는 우리가 이제 올해 상반기와 또 하반기까지 계속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섹터인 거지 어떤 단발 테마성으로 또 이제 어떤 협상을 앞두고 있는 기대감 이런 일시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조선 섹터를 이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신규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세론이나 조정이 나올 때마다 뭐 하나오션 특히 HD 현대중공업 이 두 기업은 사실 이번에 조선 특히 MRO 쪽에서의 가장 핵심 선두 기업이다 보니까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이 두 기업을 중심으로 보면서 네. 대응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산뜻한 아침 출발입니다. 좀 걱정도 많이 했잖아요. 막 이렇게 아침에 최상목 경총이 기자회견했는데 나쁜 소리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현재까지는 출발이 매우 좋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일발도 산뜻하게 시작해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간밤에 호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걸 이제 하나씩 다 좀 녹여내기 위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지금 또 이게 프리마켓 이게 참 프리마켓 때문에 저희가 아침에 개장 전에 종목 좀 안내해드리는 게 참 힘든데요. 네. 어쨌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원전 쪽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좀 네.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네.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거의 18% 정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난리 났어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제가 네. 가격 전략은 조금 이따 잡아드릴 테니까 좋아요. 내용 먼저 네.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우리 시장의 주인공이 방금 이제 짚어주셨던 HD 현대미포. 사실은 현대미포는
그동안에 이제 조선주들의 랠리,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주도하는 랠리에서는 조금 뒤쳐져 있었는데 그렇죠. 실적 나오니까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HD 그러니까 계열에서. 막 어제 네. 15% 급등해버렸고 그다음에 또 다른 주인공이 하나솔루션, 태양광 그만큼 우리 천대받다가 저희 이제 최근에 어쨌든 신재생과 관련된 ESS. 부분들 계속 네. 말씀 좀 드렸는데 어제는 또 하나솔루션이 급등했죠. 이게 결국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재생 친환경 중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태양광도 좋고 뭐 수소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좀 고민하면 결국은 원전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리고 간밤에 이 AI 진영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원전 종목들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전산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화력 원자력 발전을 할 때 설비, 운영, 정비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유지 보수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전의 이제 계열사이면서 우리 코리아 원팀 한전과 한수원 이 코리아 원팀의 해외 대규모 원전 수준을 할 때 함께 이제 따라가죠. 진출을 좀 하는 네. 그런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원전 쪽 이슈보다 간밤에 알파벳하고 아마존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쪽 이제 기업들의 이슈를 좀 주목을 좀 했는데요. 네. 특히 최근에 또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무슨 데이터 센터 축소 막 이런 노이즈들이 좀 나왔었는데 아마존 CEO가 절대 아니다 이런 아니다. 얘기를 했죠. 강경하게 이제 부인을 했고 네. 엔비디아 쪽도 마찬가지예요. 요 두 기업의 이제 CEO들이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지금 차고 넘쳐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알파벳도 오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사실상 자사주 매입도 호재였지만 캐펙스가 당초 710억 달러 정도 투자해서 750억 달러로 또 오히려 상향 조정됐어요.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AI 진영에 대한 이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럼 같이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네. 그리고 원전이잖아요. 네, 원전. AI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장 강력한 이제 에너지 수급원으로 원전이 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회복되고 미국의 AI 진영 오늘 뭐 아틀라시안이라든지 팔란티아 이런 종목들도 막 7%, 8%씩 다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이제 감안한다면 아 이제는 우리나라도 신재생 친환경과 같은 이런 에너지 정책 이슈에서 원전 종목들을 분명히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원전 기업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 BHI, G2 파워 이런 종목들 계속 좀 강조해드리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한전산업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네. 오클로라고 하는 이 SMR 관련된 기업의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을 했어요. 네. 이 왜 사임을 했냐면 사업을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규모 수주. 아니 오픈 AI가 지금 생성형 AI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이제 생성형 AI나 이 빅테크 기업들하고 사업이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샘 올트만이 이사회 의장직으로 이제 오클로 이제 의장직에 앉아 있으니까 네. 사실 발주를 맡기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 의장직을 이제 사임한 건 오히려 대규모 수주의 시작이다. 지금 컴플라이언스. 현재 SMR 네. 프로젝트가 이제 대규모로 시작되는 가장 이제 그 원전 기술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나라가 미국일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SMR 투자가 관련된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SMR과 관련된 생태계 뭐 한전산업, 한전기술, BHI, 두산 에너빌리티 네.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이제 상황들 속에서 안 그래도 이제 주목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밤에 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가 나왔어요. 네, 네. 체코 두쿠반이 이제 대규모 이 네. 원전 프로젝트 사실 지금 약간 표류하고 있었죠. 네.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의 이제 소송 때문에 이게 표류하고 있었는데 체코 이제 반독점국에서 어제 최종적으로 이 프랑스의 항소에 대해서 최종 기각 의견을 이제 네.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최대 2+2 한 4기 정도 이게 최대 금액이 26조 원 정도 규모거든요. 요 프로젝트가 5월 달에 이제 본안 계약이 이제 체결을 돼야 되는데 일단 본안 계약 체결을 앞두고 어저께 이제 당국에서 이제 프랑스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기 때문에 아 이제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이제 협상국이기 때문에 5월에 이제 최종 계약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5월 7일 날 최종 계약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정책적으로 뭐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나오고 태양광, 풍력, 수소가 계속 순환매하니까 그다음 남은 차례는 이제 원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오늘 이제 타이밍상으로도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요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가격이 가격. 문제인데 네. 일단 제가 오늘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잡았는데 다 전부 다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이 추격 매수를 하시되 12,000원 위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12,000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뭐 12,000원 아래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워낙 많이 빠져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이 체코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됐을 때 주가가 2만 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저가격이 있죠. 최근에 이제 10,000원 아래로까지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12,000원 정도에서는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장중에 그 아래로 떨어지면 매수를 좀 하시고요. 목표가는 14,5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뭐 요 정도 가격도 저는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가 체코뿐만 아니라 지금 폴란드도 있고요. 최근에 베트남 쪽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수주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네. 감안하면은 코리아 원팀의 또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전산업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12,000원 아래에서 매수, 1차 목표가 14,500원, 손절가는 9,5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가격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전산업이 12,400원입니다. 프리마켓에서. 근데 일단 영민 매니저는 이 가격은 받지 말고 네. 오늘 장중에 시작됐을 네. 때 12,000 밑에서 사는 것이 좀 유리하겠다. 이슈가 일단 두 가지입니다. 5월 초에 아마 체코 쪽과 완벽한 네. 계약 성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발목 잡았던 프랑스 그거를 이제 체코 법원이 기각을 네. 하니까 일단 이제 사인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 하나. 한전산업은 애프터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되면 그렇죠. 뒤따라가니까 아마 맞습니다. 뭐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다양한 것 중에서 아마 한전산업이 지금 가장 좀 돋보이게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12,000원 위에는 네. 일단은 장중에는 분명히 장중에 또 조금 준다.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가격은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원전주 다 올라요. 아마 또뭐 유력 후보죠.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믹스에 원전을 포함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말도 다 같이 원전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준호 매니저, 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좀 거짓말쟁이를 잘 좀 체크하는 편인가요? 딱 들으면은 얘가 거짓말 알아내는 편이에요? 아니면 잘 속는 편이에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요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게 어떤 거요? 그래도 이번은 트럼프 말이 조금은 진정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어제 밤에 사실 네? 뭐 중국 당국에서 모두 다 이제 미국과의 어떤 가짜 협상이 뉴스. 잘 진행되고 있다가 100% 가짜 뉴스다라고 했는데 가짜 뉴스라고 했지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언급했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어떤 발언들이 가짜 뉴스지. 트럼프 행정부와 또 참모진들이 발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건 거짓이라고 언급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의 어떤 발언들과 너무 나간 것들, 언론사들이 너무 이제 합의가 조만간에 도출이 될 것이다 이런 너무 나간 부분들이 사실상 이제 100% 가짜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오늘 아침에도 매일 매일매일 협상. 모임하고 근데 이건 당연하다 보고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사실상 이제 공산국가들 특히 이제 북한과 또 그 트럼프와 김정은과 계속해서 뭐 3차 회담까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도 중간중간 노이즈 나왔을 때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다시 안 보겠다고 하고 다시 막 우리 막 핵 버튼이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친서가 나는 김정은한테 편지도 받았다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네. 그 당시에 너무 강대강이어서 아무도 안 믿었는데 또 거짓말 안 해 트럼프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친서가 공개됐는데 막 친애하는 트럼프 각하 막 너무 막 감사하고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또한 앞으로 4년 동안이지만 그래도 이제 강대강 기조로 계속해서 가면은 서로 죽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첨단 산업의 발전에 서로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탑다운 그 탑라인에서 네, 바로바로 만나진 탑다운이죠, 않겠지만 트럼프는. 탑다운 네. 방식으로 밑에서 이제 물밑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느 정도 대화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지는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위급이나 아니면 물밑 협상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도 계속해서 그 중국과의 어떤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스캇 베센트도 빠른 시일 내에 중국과의 어떤 협의가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언급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이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물밑 협상은 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네. 시장은 일단은 그러니까 트럼프를 전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믿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뭐 계속 협상 진행된다. 오늘도 아침에도, 간밤에도 네,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도 무역 협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중국에서는요 상무부에서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급등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준호 매니저는 언론사들의 보도가 언론사들의 보도가 가짜 뉴스지 네, 거짓말은 네, 누구도 맞습니다. 하지 않는 거다. 네, 만약에 진짜 많이 빈정이 상했으면 트럼프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말을 했을 텐데 아, 예. 네, 그 100% 가짜 뉴스다라고 했던 거는 언론사들의 어떤 보도들을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네. 누가 거짓말인 것 같고 누구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한 그건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협상이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오늘 미국 증시가 뭐 0.5% 오른 게 아니잖아요. 막 거의 2% 3% 가까이 이제 가짜 급등이 뉴스라는데.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중 간에 분명히 이제 접촉이 진행이 있다? 되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있다? 분명해 보이고요. 네. 가짜 뉴스라고 얘기한 건 사실 이거예요. 이제 관세율을 2, 3조 안에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 그럼 미국이 당연히 이걸 그냥 공짜로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네. 이제 중국 쪽에서 뭘 얻어냈는가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대두나 LNG 수입 늘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보도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반론을 이제 제기를 한 게 가짜 뉴스다. 언론사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네. 표명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부 내용들은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민감한 협상이 진행될 때 괜히 이제 언론에서 먼저 막 촉포를 터뜨려가지고 김 빠지게 이제 만드는 네.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도 저는 딱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월가에서 워낙 이게 이제 관심이 좀 높은 사안이다 보니까 예. 추측성 보도를 이제 쏟아지고 있고 2, 3조 안에 마치 최종적인 협상이 타결될 거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제는 이제 찬물을 좀 끼얹었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가고 베센트는 조율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중국과 이제 물밑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장 명확한 시그널이 오히려 어저께 저는 중국의 반응이라고 봐요. 그동안에는 묵묵부답으로 이제 있다가 네. 갑자기 어저께 굉장히 명확하게 가짜 뉴스다. 그것도 100%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제 의견 표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는 발끈한 게. 서로 만나고 있구나. 아. 요걸 이제 오히려 더 이제 보여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 5월 초, 뭐 늦어도 5월 중순경에는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 정상회담은 저는 시간이 좀 분명히 더 걸릴 거라고 네. 보는데 미중 간의 이제 고위급 회담 어딘가에서 뭐 베이징이 됐건 아니면 워싱턴이 됐건 제3국. 어딘가에서 네. 이제 접촉을 한다라는 게 일정이 공개되는 순간 이거는 미국 쪽에서 이제 분명히 협상이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게 맞았구나라는 게 이제 저는 증명이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는 오히려 또 중국이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정말 이번 주에 전향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양보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관세율 인하까지 얘기를 하고 자존심을 많이 굽히면서 네. 중국이 사실상 판정승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협상에 임하지 않고 계속 거부를 한다. 이러면 이제는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는 거에 대한 비판을 중국이 이제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5월 초나 중순경에 분명히 미중 간의 이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네.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K 증시 훈풍 불겠죠, 준호 매니저? 네. 만약에 이거 맞다면? 맞습니다. 네. 맞다면 사실 K 증시 그리고 K 증시가 또 워낙에 또 강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미 뭐 사실상 이제 관세 쇼크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 부분도 반영이 되고 사실 네, 미국 맞았죠. 증시보다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우리 국내 증시가 훈풍이 불 수 있고 또 간밤에 있었던 또 우리 전일밤에 있었던 또 한미 간의 어떤 통상 협의에서도 좋죠.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주고 네.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뭐 첫 번째로 최종 합의에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계속해서 증시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보시죠. 우리 K 증시는 누가 거짓말쟁이를 보는지 네, 오르면은 트럼프 편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네, 네, 그렇게 좀 맞습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끈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우리 또 전문가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게 여유롭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를 핵심이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요. 영민 매니저, 네. 구글과 인텔의 좀 실적도 잠깐 봐야 되는데 저희가 네. 오늘 구글 실적을 볼 게 아니라 이게 K 증시 영향력인데 네. 데이터 센터도 있고 HBM도 있고 블랙웰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함의가 있습니다. 구글 인텔 실적에. 어제 일단 뭐 가장 좀 충격적인 게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컴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공을 들였어요. 안정적이고.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갭상승 출발한 자리에서 얻어맞고 끝나버렸잖아요.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SK 하이닉스가 1분기 때 이제 7조 4천억 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라면 연간 컨센을 이제 좀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세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다라는 걸 감안해도 HBM 쪽은 수요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작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다 주문해놓고 그걸 이제 엔비디아의 스케줄에 따라서 맞춰서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기 바쁘기 때문에 HBM 쪽은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관세에 대한 이제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 레거시 쪽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어저께 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오늘은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질문해 주신 이 알파벳 이슈. 알파벳이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만 뭐 700억 달러 자사주 매입하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캐펙스 이제 710억, 투자 늘리는 750억 달러로 늘리는 거. 이런 긍정적인 이제 기류들이 오늘 미국 증시를 들어올린 거나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다 강세 흐름이었고 엔비디아 역시도 뭐 3%, 4% 가까운 이제 상승이 진행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뭐 충분히 컨센을 충족시켰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거예요. AI 진영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로 네. 인해서 많이 위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이제 알파벳의 실적 발표로 이걸 다 돌려낼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다만 상당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아마존과 엔비디아에서도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 투자 늘린다고? 여전히 지금 잘 되고 있다. 캐펙스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의 이제 투자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제 이걸 그대로 옮겨오면 결국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AI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 네. 진영이잖아요. 그러니까 AI 솔루션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팔란티어, 아틀라시언 이런 기업들이 막 급등을 했고 반도체 칩 진영에서도 여전히 이제 AI 쪽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상당히 좀 좋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블랙을도 쓰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사실상 AI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주가가 조금 반등을 좀 해야 되고 연결선상에서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요즘에 막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얼마나 지금 억울하게 빠졌어요. 네네. 이렇게 호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 당연히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 전력 인프라 그리고 또 연결되는 게 이제 원전과 에너지 이쪽 진영들이 오늘은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데이터 센터를요. 네.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또 이 전선 투자자들이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인데도 주가를 이렇게 빼냐. 네. 여기에 대해서 증권업계는 데이터 센터는 잠시 쉬고 ESS로 가세요라고 이제 약간 좀 이제 수급을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구글이 오늘 일단은 생명력을 좀 불어 넣어줬거든요. 네. 구글이야말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투자의 뭐 원톱이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뭐 3대장이라고 했던 LS 일렉트릭, LS, HD 일진전기 이 맞습니다. 친구들요. 저는 근데 뭐 여전히 저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살아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일부 좀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네.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던 것도 있고 아무래도 또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반도체 섹터와 또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가 세론 성격의 조정이 나와주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 지정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가장 좀 높은 섹터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전략기기 인프라 같이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여전히 지금 이제 AI,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확충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대권 주자들도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데이터 인프라 투자에 뭐 100조다, 200조다 지금 계속 투자 발표 공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의 어떤 기업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또 이제 전력기기 기업들이 저는 수혜를 뭐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최근에 어떤 낙폭의 한 절반 가까이는 반등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AI 섹터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고 결국 원전이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도 지금 이제 AI 어떤 전력난의 어떤 타겟체가 결국 원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전력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는 결국 전력기기 기업들이 또 가장 마지막에는 또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이 노이즈만 살짝 지나고 나면은 뭐 HD현대 일렉트릭이나 또 LS 일렉트릭은 또 현지에서 미국 직접적으로 또 생산하고 있고 이미 5년치의 일감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선과 마찬가지로 가장 슈퍼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섹터가 전 전력기기 섹터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또 정상화되고 또 AI 섹터의 가장 살아난다. 마지막 피날레는 결국 또 전력기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정책 수혜주로도 같이 맞물릴 수가 있고 또 우리 앞으로 발표될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도 애플도 또 그리고 엔비디아도 남아 있는데 여전히 AI에 대한 어떤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게 계속해서 확인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력기기가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비중은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 센터, ESS. 네. 5대5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5대5 일단은 지금 이제 뭐 ESS는 결국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정책이 나왔을 때 ESS가 이번 주부터 가장 뜨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ESS 쪽이 좋은데 일단은 저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전력기기 쪽이 데이터 지금이 센터. 매수의 예, 기회인 예. 거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기다리는 거 못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승부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아까 ESS 특히 뭐 SK 이터닉스를 필두로 한 뭐 서진 시스템 같은 대표적인 ESS 기업들이 저는 추가적인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과 또 ESS 쪽에 어떤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ESS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전력기기가 지금이 또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슈를 하나만 더 가고 리뷰로 갈 텐데 이거는 좀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할게요. 해맥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인데 이분이 이제 매파입니다. 네, 금리 인하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간밤에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6월 금리 인하가 뭐 가능하다고 그렇죠. 얘기하고요. 예. 이게 좀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했는데 또 이 사람 말하고부터 갑자기 6월 금리 인하 비중도 높아지고 네. 트럼프의 꿈대로 가나요? 영민 매니저? 오늘 미증시 이제 또 후반부의 강세를 네. 이제 또 이 사람이죠? 부추겼던 게 바로 이제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물론 조금 이제 완화적인 얘기들을 했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그렇고 네. 몇몇 인사들이 이제 좀 완화적인 발언들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시기까지 꼭 집어가지고 6월 달에는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다. 높다, 네.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사실상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 경기의 이제 하방 압력. 사실 작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거의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했었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세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아니었다면 지금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것마다 줄줄이 다 어닝 서프라이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번 보세요. 방산, 조선, 뭐 심지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얼마나 네. 실적이 좋아요. 네. 만약에 이게 지금 상호관세 악재만 없었다면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에 휩싸일 아닌데. 이유가 없는데 상호관세라는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타격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걸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표를 판단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월 달은 힘들 수는 있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네. 금리 인하한다. 제가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던 게 6월 달에는 연준은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 아, 작년에 6월? 우리가 네. 작년에 우리가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도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6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시장의 이제 하나의 호재로 분명히 이제 좀 인식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트럼프 대통령 막 하는 것 같은데 중국과도 협상 막 하고요. 연준도 어떻게 좀 했나 봅니다. 예, 해맥 총재에서 6월 금리 인하 설도 이뤄내고 보시죠. 산울림님이 성공녀님 볼까요? 미치광이 전략이 먹히고 있는가 봅니다라고 끄덕끄덕 해주셨고요. 산울림님이 미국이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 성공인 것 같아요. 50% 이상도 적지 않은 관세인데 양보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145 때렸다가 네, 맞아요. 깎아주니까 네. 전형적인 트럼프 방식입니다. 네. 연구 좀 해야 되겠어요. 날 잡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네. 자, 리뷰 가보도록 할게요. 준호 매니저 리뷰 갈까요? 원래 이제 미치광이 전략이 이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원래 사실상 우리도 길거리에서 가장 무서운 게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 전략이 얼로 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략이 그걸 먹힐 수밖에 없다라고 먹히네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마치 이제 메시 드리블이 오른쪽으로 갈 거 뻔히 알면서도 못 피하는 것처럼 이 전략 트럼프의 아는데. 협상술은 알면서도 이거는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리뷰는 잉그루드 렉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뭐 굉장히 뭐 안정적으로 또 최근에 어떤 시장과는 좀 별개로 좀 안정적인 화장품 섹터의 어떤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게 결국 뭐 중국 쪽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잉그루드 렉 같은 경우는 지금 선크림 사재기, 그러니까 선크림 가격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면 한국 제품이 미국 거는 20,000원, 30,000원이다 보니까 절반 이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품목 관세가 매겨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0% 이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가성비는 여전하고 그렇다고 해서 결국에 이제 품목 관세 전반적으로 기본 관세가 매겨진 섹터들은 사실상 관세의 어떤 쇼크에도 피해갈 수 있는데 특히 잉그루드 렉 같은 경우는 뉴저지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세 리스크에도 피해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선크림 사재기 현상이 물론 우리 제품이 가격 대비 발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결국 이제 한국의 아티스트와 한국의 배우와 케이팝 아티스트처럼
피부가 되고 싶고 약간의 어느 정도 좀 동경이 결국에 이제 체험과 또 그리고 그들을 이제 따라가고 싶은 그 열망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K-팝 특히 그 열풍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선크림 사재기 현상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인그루덱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중국향 매출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4월 14일에 이제 말씀드리고 한 28% 정도 네. 상승 중인데 저는 이제 최근에 한 12,500원 라인 때도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과 또 10월 달에 있을 에이펙 행사에서도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살아있다는 점에서 목표가를 12,500원 라인대로 좀 상향하면서 좀 봐보도록 하겠고요. 홀딩 네.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뢰가 하나 들어왔는데 SOS랩 준호 매니저가 네. 왔습니다. SOS랩은 테슬라는 이제 눈 방식이잖아요. 카메라 네. 방식이어서 이 맞습니다. 라이다가 좀 찬밥이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 시세가 막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청자분들도 갑자기 왜 라이다가?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네.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당근책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노르웨이 쪽에서도 맞습니다. 뭐 FSD 한다고 그 얘기 승인되기도 네. 했고요. 그래서 네. 처음으로 또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 SOS랩은 사실 이제 테슬라의 어떤 반대 진영에 있는 그렇죠. 거나 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그 자율주행 시장이 개화로 그냥 같이 함께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SOS랩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 고정식 라이다 방식인데 네. 이게 로봇에도 들어가고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AMR 물류 이동 로봇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드론에도 들어가고 방위 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장 주가가 크게 움직이긴 하지만 첨단 산업의 눈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또 현대차의 메타플레이트 아메리카를 필두로 생산 라인에 이제 자동화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이 현대차와 공동으로 고정식 라이다를 개발한 기업이 SOS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그래도 약간 상징성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 개화로 같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 뭐 현재는 카메라로 하고 있지만 테슬라도 합치겠죠, 결국? 맞습니다. 네. 뭐 로봇 택시를 가는 과정에서 네. 라이다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라이다가 없으면 자율주행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결국 라이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율주행 쪽 오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한 썰이긴 한데 네. 썰 나오면 항상 좀 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퓨런티어 같은 카메라 방식 쐈다가 이제 반사로 오는 맞습니다. 라이다 방식도 함께 지금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영미 매니저, 네. 지금 보면은 글이 하나가 왔죠. 이처진 님이요. 영민 매니저님 덕분에 TQQQ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땡큐가 왔기 때문에 제가 네. 읽어드렸고 G2 파워부터 가도록 할게요. 원전도 원전이지만 요즘 증권업계가 ESS를 꽤나 미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이게 이제 G2 파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전 쪽은 뭐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 AI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으니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아졌고 네. 체코 이제 두코바니 네. 원전 이제 긍정적인 소식 뭐 사인.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주목받고 또 G2 파워는 미국에 이미 미국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 투자를 해놨다 그랬잖아요. ESS 이거는 또 테슬라하고 연결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호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G2 파워가 지금 또 이제 프리마켓에서도 거의 뭐 7% 8% 이상 예. 또 급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계속 보유하시고요. 사실 앞자리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8,00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네. 10,000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볍고 또 이런 모멘텀에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유하시면서 오늘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스 갈까요? 네. 제약바이오 쪽 오늘 온코닉 테라피티스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왔죠. 어제 네. 급등이 나온 거는 이제 이게 HK 이노엔 때문이에요. 네. HK 이노엔이 이제 K캡이라고 하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미국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예. 그냥 상한가까지 직행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자큐보정, 요게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관련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어저께 이제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뚫었는데 오후장에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쭉 밀렸거든요. 근데 요거 여러분들 저는 또다시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래요? 내일 AICR이 개막하잖아요. 네. 이제 자큐보정에 대한 것도 사실 K캡은 인제 3상 성공해서 미국에서 판매 준비하고 있는 거고 자큐보정은 이미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로열티를 지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천억 원의 로열티가 이제 기대가 된다. 이게 그게 첫 번째고요. 내일 이제 미국 아마케 이제 개막하는데 거기서 네스파립이라고 하는 차세대 이중표적 신약 요거에 대한 전임상 결과가 공개가 되거든요. 네스파립. 전임상 결과가 좋으면 바로 이게 임상 진입에 대한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전임상과 임상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뉴스거든요. 네. 그 부분 특히 미국 FDA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스파립이 내일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암학회가 이제 시작이 된다. 뭐 그러면 어제 또 일부 세론돼 가지고 주가는 밀렸습니다만 네. 추세 하단까지 좀 조정이 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채팅창에 오늘 알테오젠 질문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알테오젠 지금 간밤에 또 할로자임이 머크사에 네. 소송을 또 제기했잖아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머크사의 주가만 보시면 돼요. 머크사 주가 오히려 오늘 올랐어요. 만약에 할로자임의 특허가 키트루다 SC 제형 개발하는데 한치라도 문제가 된다면 주가 못 올랐겠죠. 근데 오히려 머크의 주가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 특허에 대한 논란은 이제 진짜 할로자임이 그야말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실제로 머크사에서도 오늘 바로 이제 반박하는 얘기, 터무니없는 뭐 소송을 제기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좀 냈기 때문에 오늘 알테오젠의 주가가 만약에 지금 시초가에 또 한 2, 3% 조정이 좀 들어와서 그럴 것 출발하면은 같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 그래서 할로자임의 이제 특허는 이미 다 종집으로 이제 찍은 이슈이기 때문에 네. 할로자임의 어떤 마지막 발악, 오히려 그건 머크사와 이제 알테오젠에 더 힘을 보태줄 뿐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 자크 보정입니다. 근데 HKNON은 대단한 것 같고 KCAP은 그렇죠. 어떻게 이 국내에서는 예. 이미 판매가 되고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임상 3상까지 이제 성공을 했기 예. 때문에 미국 출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디션을 이렇게 많이 만들면서 좀 어, 노하우가 쌓였나요? 이 오랜 기간 수치에 동안 대한? 네. 사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 역류성 식도염은 굉장히 이게 시장 규모가 커요. 네. 기름진 음식을 요즘에 많이 먹는 게 이제 트렌드고 우리가 그래서. 음식 먹고 나서 바로 네.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HK 이노엔과 또 온코닉 테라퓨틱스까지 16석 연도까지 갔고요. 오늘 일발 가보죠. 네, 오늘의 일발은 김혜민 메이저와 굉장히 좀 겹치는데, 네, 그래도 개별적인 또 이슈가 있기 예. 때문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한전 기술이라는 기업을 탑픽으로 들고 와봤고요. 예. 원전 설계 관련해서 이제 대형이든 중형이든 또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는 한전 기술이 거의 그냥 우리나라에선 독점하고 있는 네.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SMR 쪽에서도 당연히 대표적인 기업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그리고 한전기술 이 3대장이 사실상 SMR 쪽에서도 가장 핵심인데 SMR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 이제 화력 발전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거의 탄소 배출량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가장 뭐 깨끗한 에너지다라는 언급도 나와주고 있는데 네. 결국 SMR 쪽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번에 체코 원전 최종 승인이 된 이후에 본격적인 원전 어떤 수주와 그리고 SMR 쪽에 관심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지금 SMR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이 바로 한전기술이고요. 또 이제 사실상 이번에 아까 김혜민 말씀했던 것처럼 체코 이제 한수원 원전 계약 관련된 경쟁사에 이제 항소를 최종 기각을 하면서 네. 웬만한 장애물들이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이제 소송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항소했던 부분들도 기각이 기각됐습니다. 되면서 결국 이제 다음 달 정도 수준에 결국 이제 7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5월 7일 정도에 체코 원전 그 최종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원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남은 있고요. 2개 있어요, 맞습니다. 체코 거. 그래서 네.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시간에서 이미 넥스트레드에서 이미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24시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그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해주면서도 그리고 탄소 배출이 가장 없는 게 SMR 또 그리고 원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다 아마존을 비롯해서 구글 그리고 이제 오픈 AI도 계속해서 테크 기업들이 SMR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원래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네. 이제 탈원전 관련된 정책이 가장 핵심 정책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탈원전 정책과는 다르게 오히려 지금 에너지 정책에 또 이제 원전을 포함하기도 했고 그리고 노후 원전을 계속해서 운전을 시사를 하면서 AI 정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발언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도 맞물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어떤 정책, 바이든 지우기 정책과는 약간은 좀 상반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는데 미국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이 같이 맞물리는 섹터가 좀 장기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와 화력이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또 그리고 체코 원전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원전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실제로 바라카 원전 때도 한전 기술이 설계가 가장 먼저 도입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유지보수 기업과 또 그리고 이제 한전 KPS 기업 같은 기업들이 결국 유지보수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은 다
완공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수주가 따라서 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바라카 원전 때도 봤듯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딱 승인되자마자 가장 먼저 설계 기업들이 수주를 따내기 때문에 설계 기업들이 가장 먼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전기술을 좀 픽해왔고요. 그리고 팀 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기술, 한전 KPS다 보니까 네. 한전기술이 팀 코리아 포함해서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한전기술 역시 프랑스가 늘 우리 발목 잡았는데 맞습니다. 어제 보란 듯이 체코 법원에서 이제 그 한국이 이거 편파적이다 이거를 기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럼 5월 초에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난하게 사인을 할 수 있다. 그 재료 오늘 훈풍 불 것 같아요. 가격 조작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한 5.81 정도 좀 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생각보다 일단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한전산업보다는 좀 적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1차 매수로 가능하다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1차 매수하고 전일 종가에서 2차 매수하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이제 어제 종가가 63,700원이었는데 63,700원 부근대에서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2차 매수 진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6,500원으로 손절가는 54,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원전입니다. 공교롭게도 영민 매니저는 이제 애프터 서비스 정비 쪽에서의 네. 한전 산업 네. 그리고 준호 매니저는 설계. 앞단입니다. 네. 설계의 왕자 맞습니다. 한전 기술. 네, 두 종목으로 일발을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